지금 이 순간 당신의 투자 계좌는 안전한가요? 2026년 4월 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만의 수준이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 석유화학 공장들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로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주유소에는 기름 넣으려는 차들이 줄을 섰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빠르게 얼어붙었거든요.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방향도 안개 속이고 AI 투자의 실제 수익성에 대한 의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과 채권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도 최근 자산 배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되는 동시에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취업도 안 되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중앙은행은 최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가 더 가라앉고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리겠지만 물가가 더 오르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욕을 먹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측은 더욱 무의미해집니다. 전문가들조차 다음 달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거든요. 이쯤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예측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창을 닫지 못하고 투자 커뮤니티를 들락거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밤새 돌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측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까?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지금 주식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바로 예측 중독이에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뇌는 아주 오래전 숲속에서 맹수를 피하던 시절부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끊임없이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수풀이 바스락거리면 사자가 오는 건지 바람인지 즉각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단을 늦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본능이 현대 투자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 차트가 흔들리는 걸 보면 뇌는 수풀이 바스락거릴 때와 똑같은 경보를 울립니다. 도망쳐, 지금 당장.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도망치는 행동, 즉 공황 매도는 대부분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예측하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질수록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시장 전망이 맞아떨어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50%, 40%, 아니면 70%. 실제로 시장을 1년 앞까지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투자 성과는 예측보다 자산 배분과 행동 통제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 기관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측 자체가 원래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체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체스 세계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훈련된 아마추어 선수와 그랜드마스터의 차이는 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하고 그랜드마스터는 어떤 수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랜드마스터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서 움직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도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에 집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말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2026년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견조한 기업 실적,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세 가지가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그 전망을 내놓은 기관들은 결코 허술한 곳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경력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석을 믿고 자산을 공격적으로 배치한 사람들은 2026년 초 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아무런 준비 없이 충격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반면 특정 방향에 베팅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했던 사람들은 이 충격을 버텼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원래부터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경제학에서는 블랙 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사람들은 수백 년간 백조는 무조건 흰색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1697년 처음으로 호주 대륙에 발을 디딘 탐험가들이 검은 백조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확신이 단 한 번의 목격으로 무너진 거예요.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전망도 단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는 종이 한 장처럼 찢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런 블랙스완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설마 이번엔 진짜 전쟁이 나겠어?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당신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 중 하나를 택하거든요. 공황 매도,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바닥인 것 같으니 지금이 기회라며 몰빵 매수. 둘 다 예측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결정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최악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뉴스가 무섭게 나올 때 팔고 다 해결됐다는 기사가 나올 때 들어가는 사이클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함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손실회피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이성은 뒷전이 되고 감정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뇌가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조적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포트폴리오 앱을 열어봤다가 다시 닫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뉴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 느낌이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팔아야 해, 지금 사야 해. 하지만 그 충동이 바로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 충동에 따르면 따를수록 실제 수익률은 시장 평균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행동재무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놨습니다. 행동재무학은 사람들이 돈을 다룰 때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분야의 연구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 본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에 이 경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폭풍우가 치는 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돛을 내리고 배를 항구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어장은 대개 폭풍우 직후에 열리거든요. 그렇다면 예측을 포기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시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딱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의미의 분산입니다.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함께 갖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팔리고 햇볕이 쨍한 날이면 아이스크림이 팔립니다. 이 사람은 날씨가 어떻게 되든 파산하지 않아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주식은 떨어지지만 에너지 관련 자산과 달러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은행 관련 자산의 수익은 올라가요. 이처럼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체적인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 이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분산의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비중 유지입니다. 현금은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에 현금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마치 포커게임에서 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패가 와도 배팅을 못하는 것처럼 현금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아주 좋은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해요. 현금이 없으면 폭락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거나 최악의 경우 손절하고 나와야 합니다. 현금은 방어 수단인 동시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공격할 수 있는 탄약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평온해 보이는 시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 고정 투자, 즉 타이밍을 아예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을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이 방법을 흔히 적립식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높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적은 수량을 사게 되고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니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마트에서 쌀 때 조금 더 사두는 것처럼요. 더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예측이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날에 사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게 다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복잡한 전략은 오히려 더 자주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복잡한 전략일수록 더 많은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전쟁이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으니 에너지 주식을 지금 사서 6개월 후에 팔겠다는 전략은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맞으려면 전쟁이 정말 6개월 안에 끝나야 하고 그 이후 에너지 가격이 다시 내려가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변수들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등 수많은 예측이 동시에 다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예요. 반면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현금을 일정 비중 유지하는 전략은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크게 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기려고 만든 전략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만든 전략입니다.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파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는 것.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큰 돈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자산이 50% 줄었다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을 때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50% 수익이 아니라 100%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락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안 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위기에는 일단 전부 현금으로 빼두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는 결정.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는 예측,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예측. 그리고 역사는 놀랍도록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시장이 가장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 아무도 투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었다는 사실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포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후 회복 국면에서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의 급락 구간에서도 장기 관점으로 대응한 투자자들은 이후 반등 국면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왠지 답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두 감정 중 어느 쪽을 느끼느냐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게 뭔가 속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전쟁이 나든 금리가 오르든 뉴스가 얼마나 공포스럽든 내 포트폴리오는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본능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복잡한 분석, 정교한 차트, 수많은 지표들에 끌리는 거예요. 이 심리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아주 단순한 규칙, 두 번째는 복잡한 알고리즘. 두 가지의 실제 성과는 거의 비슷했는데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복잡한 쪽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착각이었어요. 투자업계에서 오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계좌들의 공통점을 추적해보니 계좌 주인이 자신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심지어 이미 사망한 경우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맞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최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자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 방향에만 몰려 있다면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뉴스를 보면서 투자 결정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지 체크해보세요. 그 충동이 생긴다는 건 예측 중독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만약 정기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습관이 시장의 공포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투자를 할까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어느 날,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돈이 살아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언자가 아닙니다. 사실 예언자가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예언이 맞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공포 앞에서 결국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예측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것뿐입니다. 전쟁이 내일 끝날지, 금리가 다음 달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산하고 현금을 들고 정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답이 나오더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직 위기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충격이 자기 앞에 도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충격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예측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예측이 틀려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자산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그것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본인의 투자 방식이 예측에 기대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이미 대응력 중심으로 운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이 이 채널에 오시는 다른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